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우리 문법부터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잘 안 보세요? 그냥 적당히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과 적당히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 그리고 아예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축에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지 설명할 때 는, 은, 니은 축에 들다 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축에 들다는 그 부류에 포함되다의 의미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들어간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사와 같이 쓸 때는 축에 들다, 동사와 같이 쓸 때는 는 축에 들다, 형용사와 같이 쓸 때는 은 또는 니은 축에 들다를 사용합니다. 그럼 나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과 비슷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축에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문은 그 정도로 부자축에 드나요? 명사와 같이 써서 반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축에 드나요? 라고 묻는 것은 그 정도로는 부자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는 부자가 아니에요의 의미겠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제가 어디 멋쟁이 축에 드나요?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첫 번째 예문처럼 질문을 하면서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겸손한 것 같네요. 제가 어디 멋쟁이 축에 드나요? 라고 묻는 것은 이 정도로는 멋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했네요.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멋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그 정도로 잘하는 축에 드나요?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던데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노래를 잘하는 부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예문도 볼까요? 제가 많이 하는 축에 드나요? 영수는 하루에 8시간 공부한대요. 이번에도 질문을 하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부류인가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부류는 공부를 많이 하는 부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만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영수보다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류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이게 좋은 축에 드나요? 더 좋은 물건이 많잖아요. 마지막 예문도 반대로 질문을 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좋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좋은 부류의 물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는, 은, 니은 축에 들다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이 쓸 수 있고 그러한 부류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예문에서는 모두 반대로 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부류에 들어가지 않음을 강조해서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사람과 물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책에 있는 활용 연습을 함께 볼까요? 책 223쪽에 활용 연습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면 부지런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부지런하다 라는 기준으로 가족들을 한 명씩 생각해 볼 때 저는 가족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편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친구들 중에 부지런하다 라는 기준으로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친구들 중에서는 저는 부지런한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1번 저희 가족들은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좀 게으른 축에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부지런한 축에 들지요. 여기에서 게으르다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로 어떤 일을 할 때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하지 않고 하기 싫어서 좀 천천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게으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도 답해 볼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적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과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에서 많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축에 들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가족과 친구와 비교해서 말하면 저희 가족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말이 많은 축에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말이 적은 축에 들어요. 다음 질문도 볼까요? 공부를 잘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다로 쓸 수 있겠죠? 가족, 친구들과 비교해서 말해볼까요? 3번. 저희 가족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공부를 별로 잘하지 않는 축에 들어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볼까요? 운동을 많이 하다에서 하다는 동사지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축에 들다, 운동을 하지 않는 축에 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4번. 저희 가족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대신에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축에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축에 들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여행을 많이 하다. 여기에서 하다도 동사지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축에 들다,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 축에 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비교해서 말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죠?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5번. 저희 가족들은
여행을 별로 안 가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는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축에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 축에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는, 은, 니은 축에 들다는 그러한 부류에 들어가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는, 은, 니은 축에 들다가 전에 배운 는, 은, 니은 편이다와 비슷한 것 같죠? 네, 맞아요. 두 문법은 아주 비슷한 의미로 쓰여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편이다가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축에 들다는 멋쟁이 축에 들어요. 모범생 축에 들어요 와 같이 명사와 함께 쓸 수 있지만 편이다는 멋쟁이 편이다가 아니라 멋쟁이인 편이다. 모범생 편이다가 아니라 모범생인 편이다와 같이 명사에 이다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영수는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든다와 영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영수는 키가 큰 축에 든다와 영수는 키가 큰 편이다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가 아주 비슷한 문법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가 아주 고플 때 피자를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햄버거를 먹고 싶으세요? 배가 아주 고플 때는 피자든 햄버거든 아무거나 다 괜찮겠죠? 이런 상황에서 든 문법을 사용합니다. 든 문법은 든지, 든지를 줄임말로 두 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다 괜찮다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피자를 먹어도 되고 햄버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피자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먹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가 밥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나요? 네,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보통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할 때 앞에 하든지 말든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볼까요? 참석하든 안 하든 회비를 내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네, 모임에 참석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두 회비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비빔밥이든 냉면이든 아무거나 먹자. 3명의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비빔밥을, 다른 한 사람은 냉면을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네요. 무엇을 먹든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든 아무거나 먹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비빔밥, 냉면은 명사이기 때문에 이든을 다음 예문도 볼까요? 신문이든 잡지든 뭐 볼거리 없어요? 이 사람은 좀 심심한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볼거리는 볼만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뭐든지 좀 볼거리가 없는지 질문할 때 신문이든 잡지든 뭐 볼거리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기에서 신문 뒤에는 이든, 잡지 뒤에는 든이 붙었네요. 신문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든,
잡지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든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물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회사에서는 보통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팀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장이나 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과장이든지 부장이든지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두 가지 예를 들고 예로 든 두 가지 모두 상관이 없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로 드는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 문법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오늘 배운 든과 어떻게 다를까요? 건은 거나의 줄임말로 앞, 뒤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말하고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상관없이 결과가 같을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소희는 기분이 좋건 나쁘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해요. 의미는 친구 소희가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인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든은 든지의 줄임말로 두 가지 이상의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라면을 먹든지 김밥을 먹든지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라면을 선택해도 김밥을 선택해도 다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두 문법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든은 앞에 있는 것이나 뒤에 있는 것이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은 앞에 있는 상황이나 뒤에 있는 상황이나 상관없이 뒤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급에서 배운 이라든가 라든가를 기억하세요? 이라든가 라든가는 보통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사용하던 문법이었죠.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드세요. 이 문장의 의미는 피부가 좋아지려면 먹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예로 들었나요? 야채, 과일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들을 같이 말할 때 이라든가 라든가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책 223쪽에 있는 활용 연습을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든을 사용해서 대답하는 문제네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예문부터 같이 봅시다. 1번. 기차표가 입석표밖에 없는데요. 기차역인 것 같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갈 때는 보통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차표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차표가 있기는 하지만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표는 없고 서서 갈 수 있는 입석표만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야 하는데 좌석표가 없으면 고향에 가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기차에 앉아서 가든지 서서 가든지 상관없이 꼭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입석표든
좌석표 등 빨리 가는 걸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다 쓰셨죠?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2번. 뭘 먹을까요? 김치찌개가 좋으세요? 된장찌개가 좋으세요?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갔는데 친구가 김치찌개가 좋은지 된장찌개가 좋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다음 대화도 계속해서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여기에서 찾아뵙다는 보통 윗사람에게 말할 때 쓰니까 여기에서도 누군가 윗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어서 편한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연결하면 좋을까요?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평일이나 주말 또는 오전이나 오후 또는 오늘이나 내일 등 모든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영수는 못 올 것 같은데 연락을 해야 해요? 영수는 못 올 것 같은데 연락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말 못 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같네요. 대답을 보면 연락하세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네요. 영수 씨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문자든 전화든 연락하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이번 휴일에는 뭘 할까요? 아마 이성 친구나 부부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휴일에 무엇을 할지 묻고 있네요. 여러분은 휴일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무엇을 하세요? 휴일은 하루라서 여행을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보통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화를 보든 외식을 하든 아무거나 합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든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정리하자면 든은 두 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선택해도 다 괜찮다고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또 동사, 형용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명사를 쓸 때는 이든을 사용합니다. 이때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든, 받침이 없으면 든이 붙습니다. 어렵지 않죠? 문법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알맞은 상황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활용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만 있지 말고 입이든 손이든 아무거나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문법을 이해하고 또 잘 사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